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폴 크루만 교수 얘기입니다. 아마 이분이 1980년에 아마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경제학상 수상조로서는 그 당시에는 최연소였고, 그 다음에 이분을 제가 이제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그 37살 경에 그 백악관에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브레인으로 백악관 근무를 했으니까 좀 실전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뭐 경제학 교수들이 그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그 탁상 경제학 교과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분은 일찍이 그 백악관 근무 경험이 있어가지고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008년, 9년에 미국이 그 양적 완화 정책을 할 때 미국 경제학 교수 한 98% 내지 99%가 반대를 할 때 이분이 양적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더 많이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연준은 또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에 힘입어 수렁에 빠진 미국 경제를 또 구출했죠.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교수다. 그 교수들 중에서도 상위 1%에 해당되는 교수가 아니냐라는 생각하에서 또 이분의 얘기를 흘러 넘길 수는 없는, 단순히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버릴 수 없는 수준의 교수이기 때문에 제가 이분의 얘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결국 이분의 얘기 뉴욕 타임즈 기고문인데 3월 7일자 기고문입니다. 결국 중국은 러시아를 도우는데 한계가 많다. 그냥 도우는데 아주 소극적인 역할밖에 못한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네 가지 정도 이유를 들어서요. 뉴욕 타임즈 기고문을 보면, 첫째는 전쟁을 하면 이제 항공기와 그 다음에 군사 장비, 탱크 내지는 정밀 유도, 타켓, 유도탄, 그죠? 그런 어떤 그 군수물자 생산에 반도체가 이제 반드시 필요한데, 중국은 고급 반도체를 생산할 능력이 없다. 그리고 또 반도체 제조 시에는 비활성 가스가 필요한데 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쟁에 꼭 필요한 그 기술 지원이나 산업 지원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국 경제가 러시아 의존도보다 서방 국가 의존도가 훨씬 높다. 이 얘기는 포유한율연구소가 며칠 전에 중국하고 러시아 무역 규모는 연간 한 268억 달러인데 그것은 이제 중국 전체 무역액의 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97%는 그 러시아와 관계없는 무역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방 측하고 무역이 많다. 미국, 유럽과 교역 규모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은행과 기업 모두 그 세계적인 반러시아 정서에 맞서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방 측은 그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국이 러시아를 도우는 데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그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학적인 얘기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랄 산맥이 중국과 러시아를 가로막고 있잖아요. 뭐 국경은 마주 보고 있지만은 그 거리는 뭐 수도와 수도를 베이징하고 뭐 러시아 핵심 경제 중심지하고 연결시키면 뭐 3,000km 가까이 되는데 그 우랄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그 교역도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조달하는 물건을 쉽게 조달하기 어렵다. 중국이 공급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정치가의 그 어떤 철학하고도 관계되어 있고, 서로 뭐 패권을 지키려고 할 테니까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중국의 그 상황 노릇을 하고 싶고, 중국은 또 러시아의 상황 노릇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도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서로 야망이 충돌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지나치게 이제 경제력 차이가 크다. 러시아하고 그 중국이. 그 지금 러시아는 30년 전에 중국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석유, 천연가스 빼고 나면요. 그런데 중국은 훨씬 앞서가 있다. 그러면 지금 뭐 우선 뭐 동맹 관계죠, 지금 현재. 그런데 이제 그 전쟁이 끝난 이후까지도 계산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중국의 그 뭡니까 도와주는 그 보조자 내지는 그 중국 경제 성장 발전을 도와주는 보조자 역할밖에 못한다 라는 그런 또 한계 때문에, 푸틴은 중국을 의식할 거고, 중국도 그 정치적인 이 문제 때문에 공산주의 어떤 뭡니까 그 선두주자로서 그런 걸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라는 이유 네 가지를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는 환율이라든지 뭐 경제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는데, 이분은 뭐 금융 전문가는 아니고 경제 전문가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 얘기하고 폴 크루만 교수 그 주장하고 같이 뭐 결합시켜 가지고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또 여러분이 투자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